저랑 이제 처음으로 아드님이랑 같이 연락을 받았을 때 네. 아드님께서 이미 징역 4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으신 상황이셨잖아요. 네. 1심에서. 네. 그때 심정이 혹시 어떠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들이 억울하게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받았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그때 제가 아드님한테 처음으로 전화 받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건 착수하고 나서 네. 기록을 본 다음에 네. 제가 이제 이 사건 뭐 단순히 뭐 선처를 구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고 네. 아드님의 질환이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 사안인데 네.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뭐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가 1심 진행을 하실 때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설명이 됐었나요? 전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변호인분한테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는 국선 변호사님이 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국선 변호사님께 부탁을 많이 했죠. 제발 우리 아들 잘 좀 부탁드린다고. 네. 그랬는데 국선 변호사님은 자기도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들이 그때 당시 저한테 사설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 국선 변호사님만 믿고 계속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국선 변호사님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사설 변호사님을 원해서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국선 변호사님께서 그 당시에 사설 변호사님을 선임하셔도 별 다를 거 없으니까 괜히 어머님 형편 곤란하신데 돈만 다 없어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려고 했던 게 아드님 이제 자가면역 내원 병력과 치료 과정이었고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반적인 뭐 정신과적 문제라거나 단순히 어떤 뭐 군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무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 어머님께서 어떻게 그 증상을 보셨는지 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아드님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이유가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심 진행 과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해당 변호사님께서 뭐 연락이 먼저 와가지고 뭐 아드님이 어떤 상태였느냐, 뭐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았느냐, 어느 병원에서 어느 진단서가 어떻게 나온 거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아니 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진단서만 그냥 주고 그냥 의무기록부 주고 네. 원하시는 서류 제가 다 준비해서 등기로 보내주시고 그거 보시고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 없었고 오히려 제가 네. 그분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교도관님께 부탁해가지고 제가 어렵게 통화하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아드님께서 뭐 그 안에서 중한 병을 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병역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죠? 전혀 없었어요. 그쵸. 네. 원래 이제 사실은 현역으로 가시지 않아도 됐는데 네. 이제 우리가 자진해서 현역 입대도 하셨고 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했던 게 각 이제 공소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공소장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잘못이 있고 B라는 잘못이 있고 C라는 잘못이 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심에서는 뭉뚱그려서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저희가 조금 뭐 질병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좀 주장이 됐던데 이 하나하나를 연결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 우편으로 보내드렸던 변호인 의견서 한번 보셨어요? 그때 첫 번째 기일 이후에 거기에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왜 이런 행동이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 이런 행동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 다 보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 읽어는 봤는데 네. 그렇게 너무 길어서 기억이 나지는 않죠?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발언이나 뭐 행동 탈옥죄, 뭐 과성욕 이런 부분들이 뭐 인지 경직, 뭐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 증상이나 결과 예측하는 인지 능력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설명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4년형의 실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이제 우리가 결과가 바뀐 거잖아요. 네. 네. 아드님이 사실은 무조건 저랑 하시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원래 다른 변호사분도 알아보셨다가 네. 아드님께서 강력하게 무조건 저랑만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혹시 그때는 좀 어떤 생각이셨어요? 왜냐면 사실 아드님은 저를 강력히 원하셨고 네. 어머님은 사실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저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면은 정확하게 네. 하고 뭐든지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여지껏. 네. 그래서 아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아들이 말을 하면 아들 말을 저는 믿고 존중해줘요. 어련히 알아서 아들이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아드님 선택이 옳았네요. 그죠? 네, 네. 잘했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도 우리 아들이 모든 걸 선택하고 얘기했을 때는 다 그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특이한 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뭐 합의나 공탁, 쉽게 말하면 현금 합의금, 네. 합의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항소심에서 이렇게 결과가 바뀌는 것들은. 근데 우리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가 결론적으로 좋게 나오긴 했지만 네. 어머니께서 혹시 중간에 불안하신 건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합의금을 줘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상간 폭행 피해자분들한테는 합의금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혹시 조금 불안하시거나 그랬던 건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항소심 선고 기일에 우리 법정에 가셨었잖아요. 네. 그때 심정이 조금 혹시 어떠셨을까요? 첫 번째로 아들이 제일 보고 싶었고 네. 또 판사님을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판결을 해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고 있었죠. 안 그래도 판사님께서 살짝 우리한테 조금 페이버를 제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네. 1회 공판기일 때. 그래도 선고 직전까지 마음을 완전히 놓기는 좀 어려우셨고 집행유예라는 말씀 들으셨을 때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제 집행유예라는 말이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뭐 사실상 이제 석방이 된 거다, 네. 이제 나올 수 있다 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석방이 된다는 말로만도 엄청 기뻤죠. 김강희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아들이 석방을 돼서 고마웠죠. 지금 아드님하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휴가 때. 지금은 부대에서 청원 네. 휴가를 네네. 줘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서 음, 진료도 받고 음, 그 병원에 있을 때 눈도 망막 그 시신이 안 좋아서 그 레이저로 군대 거기 교도소에 있을 때 그 시술을 했대요. 그래서 안과도 가야 되고. 하여간 정말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1심에서 4년형이나 실형 4년이나 나올 게 아니었는데 네. 이거 사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거는 네. 1심에서도 충분히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던 네. 사안인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정리하고 조금만 더 잘 제출을 했으면, 재판부를 설득을 했으면 네. 충분히 이제 1심에서도 좋은 결과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조금은 늦었지만 저랑 이제 같이 사건 진행하셔서 잘 네. 해결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다행이고요. 네. 네. 아드님 건강관리 이제 잘 하고 네. 이제 마무리 단계만 좀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네. 그 1심에서 처음부터 김강희 변호사님이 맡아주셨으면 이렇게 길게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후회스러워요, 정말. 그 부분은.